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민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바로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기대야 하나 망설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요, 그런 걱정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80세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특별히 남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도 아니에요. 다만 젊을 때부터 그리고 노후에도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런 분들의 실제 사례를 깊이 있게 들려드리고 또 우리도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작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나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 대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첫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살아가면서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지죠. 젊을 땐 몰랐던 소중함이 나이가 들면서 절실해집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혼자 사시는 박 할아버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건 가볍게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기. 신선한 공기가 폐를 깨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데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몸을 쭉쭉 펴주고 크게 돌려주고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 그걸 매일 반복하셨대요.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니 몸이 훨씬 덜 굳었다고 해요. 또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혈압이 조금 올라가면서 건강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죠. 짜게 먹던 입맛을 천천히 바꾸고 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드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십니다. 80세인 지금도 큰 약 하나 없이 생활하시니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정훈 할아버지는요, 건강은 근력이다라고 강조하세요. 70대 때부터 매일 계단 오르기를 실천했대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일부러 걸어 올라갔대요. 다리는 심장의 펌프다라는 말을 믿고 근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체감하신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요,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알아가면서 아주 소박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건 내 몸을 살리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이 좋아지면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작은 일상 루틴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지죠. 홍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하루를 달라지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이 할아버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장에 갑니다. 시장 가서 장을 보지 않으면 주간 리듬이 깨진대요. 시장에서 장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 활기찬 분위기에 젊은 기운을 얻는 거죠. 김 여사님은 하루의 시작을 음악으로 여세요. 일어나자마자 클래식 라디오를 켜두고 그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음이 편해야 하루가 덜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아주 사소해도 괜찮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하늘 보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루틴이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담아두는 게 많아지죠. 하지만 마음속 감정을 오래 묻어두면 결국 병이 됩니다. 진짜 건강한 어르신들은요, 감정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표현해요. 이순자 할머니는 가족에게 항상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손주에게도 멀리 있는 딸에게도 전화할 때마다 따뜻한 한마디를 꼭 남깁니다. 사는 동안 고마운 마음은 숨기지 말아야 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박영수 할아버지는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지 않아요. 물론 상대를 상처 주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점이 조금 섭섭했어. 그때 조금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감정을 나누다 보니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정미라 할머니는 우울하거나 속상한 날에는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글로 풀어내십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벼워진다고 웃으며 말씀하세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마음속 이야기를 혼자 삼키지 말고 작은 감정이라도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소한 감사, 서운함, 행복, 고마움, 말로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모릅니다. 감정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관계는 그만큼 깊어집니다. 넷째,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어도 스스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성호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면 터치조차 버벅거렸지만 매일 10분씩 손주에게 배우고 메모장에 방법을 적어가며 연습했어요. 지금은 카톡도 하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도 자유자재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 건 끝이 없다며 웃으십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평생 바느질만 하다가 70대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붙잡는 게 어색해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꽃 한 송이, 풍경 하나를 그려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매일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요. 내 밥은 내가 해먹어야 진짜 건강한 거다 하시면서 반찬 하나, 국 하나라도 직접 끓여보려고 노력하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로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 앱 하나, 간단한 요리법 하나, 동네 문화센터 강좌 하나. 배움은 우리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나만의 작은 취미를 갖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홍길동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색칠 공부를 해요. 처음엔 손주 따라 하다가 재미를 느꼈대요. 하루에 한 장 색칠하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고 하시더군요. 김영자 여사님은 작은 화분을 키워요. 손바닥만 한 다육이를 하나 키우다가 지금은 창가에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매일 물 주고 잎을 쓰다듬으며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웃으세요. 정명수 할아버지는 옛날 라디오를 수집합니다. 버려진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서 소리를 되살릴 때 말로 다 못할 뿌듯함을 느낀대요. 작은 취미가 삶의 큰 기둥이 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꼭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뜨개질, 스케치북 끄적이기, 작은 텃밭 가꾸기, 퍼즐 맞추기. 내 시간을 사랑하는 작은 취미 하나를 가져보세요. 그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깊게가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관계는 마음을 살리고 나쁜 관계는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요. 박순덕 할머니는 70대 초반에 큰 결심을 하셨어요. 평소에 힘들게 만들던 친구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 후로 좋은 사람들과만 가볍게 연락하며 훨씬 행복해졌다고 하세요. 최명환 할아버지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선 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가까운 것도 좋지만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고 하시죠. 김인자 여사님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밥 한 끼 모임을 만드셨어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나서 안부를 묻고 소소하게 웃는 그 모임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됐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반대로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과는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이어가세요.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질이 전부입니다. 일곱째, 돈을 단순하고 현명하게 관리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곧 정신적인 독립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전한 돈 관리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작은 연금과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잘 사세요. 욕심을 줄이면 돈도 넉넉해진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습관이 몸에 배셨습니다. 박영혜 여사님은 미리미리 생활비를 계획해 두세요. 월 초에 식비, 관리비, 여가비를 나누어 봉투에 담아두는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오히려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 불안감을 없애준다고 해요. 김대성 할아버지는 노후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잘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기쁨을 위해 커피 한 잔 값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내 돈을 존중하는 마음이 결국 자립적인 삶으로 이어지죠. 바람직한 방법은요, 돈을 아끼기보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쓰고 남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필요한 만큼 나누고 여유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자립적인 경제생활이 주는 마음의 자유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덟째, 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비합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집안 환경을 바꾸는 게 무척 중요해요.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는 미리미리 정리하는 거죠. 김복순 할머니는 75세 때 집안 정리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낡은 카펫을 치우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가구 모서리마다 충격 방지 패드를 붙였어요. 나중에 다치고 나서 고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게 진짜 지혜라고 하셨죠. 이종철 할아버지는 욕실과 주방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특히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욕실은 벽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새로 깔았어요. 사고를 예방하는 건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장영자 여사님은 집안 불필요한 물건을 절반 이상 줄였어요. 걸리적거리는 가구,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다 정리하고 생활 동선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한결 편하게 지내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우리 몸이 점점 느려진다는 걸 인정하고 환경을 몸에 맞춰주는 거예요. 집안 곳곳을 안전하고 편리하고
단순하게 바꿔보세요. 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아홉째,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박지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내자 속삭이는 시간. 짧지만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훨씬 차분해진다고 해요. 한수연 여사님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손편지를 씁니다. 손주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요. 따뜻한 마음을 쓰다 보면 내 마음도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십니다. 정우성 할아버지는 매주 공원 산책을 갑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절의 냄새를 맡으면서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워냅니다. 걱정은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세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바쁜 일상 중에도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짧은 명상, 일기 쓰기, 조용한 산책. 이 작은 쉼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째,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하루든 감사로 끝내는 습관이 삶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힘들었던 날에도 웃었던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조은희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요.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았지.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줘서 기분 좋았지. 이런 작은 순간들에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감사일기를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냥 짧게 3줄이면 충분해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몸이 아프지 않아 감사하다. 이런 소소한 문장이 쌓여 마음이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최유리 여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가끔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얼굴 보며 꼭 전하죠. 감사도 표현해야 더 커진다고 말하세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감사를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세요. 작은 감사가 쌓이면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더라도 요양원에 서두르지 않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루틴을 지키고 감정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배우고 취미를 즐기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마음을 차분히 돌보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롭게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